아, 음, 자, 8회 8회 물리 스터디 시작합니다. 자, 8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 아, 시작한 건가? 네, 우선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카톡으로 질문한 것 중에서 아직 화면을 띄울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제부터 한번 드리죠. 둥근 바퀴가 있고 여기 축이 있고 축의 옆 안에 이렇게 해서 줄이 이미어져 있습니다. 줄이 이 안쪽 바퀴에다가 위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이때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자, C를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약에 당겼다라고 치면 외력은 중력, 수지 강력이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력에 대해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방향으로 마찰이 생깁니다. 따라서 중력, 수직강력, 마찰력, 그 다음에 외력 이 4개가 작용을 하는데 시그마 F하고 시그마 토크가 서로 다르게 작용해요. 시그마 F는 어차피 전부 다 평형이라고 돼서 중력하고 수직강력은 사라졌고 중력을 수직강력 혹은 이게 사인 성분 그 다음에 이 F의 코사인 성분을 마찰력 이렇게 돼서 없어지는 상태고 이걸 토크는 이 두 개가 이 축에 대해서 만약 이 축을 이제 중심축으로 잡는다면 회전축으로 잡는다면 축을 관통하기 때문에 토크가 전혀 없고요. 그럼 이거는 우토크. 그럼 얘들은 좌토크. 이게 평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을 B, 안쪽 A라고 한다면 B의 F, 그 다음에 A의 라지 이런 관계로 평형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토크의 중심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이렇게 나오지만 바닥점을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점을 잡으면 역시 이제 마찰력조차도 중력 수직 말고 마찰력도 축에 작용하기 때문에 토크가 없습니다. 그럼 이 힘 혼자 토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외력 F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좌토크 이 점을 관통하도록 F가 작용한다면은 어차피 토크 없으니까 정 그러면 이렇게 6% 해서 이렇게 된다면 이 축을 중심으로 얘들이 우토크가 작용하게 한다면 얘들이 우토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화면이 떴는데 음, 자, 요 상태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맞네요. 요 상태에서 큐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서 있는 거는 좌토크, 그 다음에 점선을 만나면은 평형, 우토크, 이렇게 하면 좌토크죠. 가운데 두 개가 좌토크, 평형, 우토크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축을
회전축을 바닥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죠? 회전축을 가운데 회전축을 잡으면, 실제로 회전축을 잡으면 이 토크하고 이제 마찰력하고 관계를 미루어서 이제 짐작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축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냥 이 외력밖에 마찰 만들 수가, 토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좌토크, 평형, 우토크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형은 토크가 평형이 된다. 그 토크 때문에 이제 좌회전 우회전이 나온다. 마찰력이 작용하지만 회전 운동을 막을 수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두 물체로 이루어진, 질점을 이루어진 어떤 개에다가 가운데 힘을 주느냐 하고 저 끝에 힘을 주느냐 하고 달라진 거죠. 자, 질량 중심에다가 힘을 빵 주면 외력이 여기에 작용하니까 이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대표 선수가 여기 있고 거기에 힘을 주니까 힘 곱하기 시간, 즉 운동량의 변화는 둘 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평형이니까, 아니, 똑같은 힘이니까 힘에 대해서는 똑같고 시간 똑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는 똑같다. 따라서 어디에 힘을 주나 운동량의 변화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주느냐 여기에 주느냐에 대해서는 축에 대해서 토크가 작동하지 않죠. 축이 그대로 주니까 토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크 곱하기 시간, 즉 각운동량의 변화가 0. 얘기는요. 이 점에 대해서 요 R이 있으니까 토크가 non-zero예요. R 크로스 F. 그럼 여기에다 싱을 곱하기 때문에 각운동의 변화가 non-zero죠. 각운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여기를 힘을 주면 빙빙빙빙빙 도는 운동이 될 거고, 얘들은 가만히 있다가 가운데 주면 그냥 그대로 움직여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시 여기다 힘을 주면은 병지 운동은 변하지만 회전 운동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계속 이대로 가는 거고요. 얘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다 힘을 빵 주면은 병지 운동도 변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회전 운동도 동시 변하죠. 그래서 요거는 모든 점이 다 같은 병지 운동으로 변하는데 여기는 같이 같죠. 병지 운동과 회전 운동을 동시에 하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충격량은 같고 두 개의 질량 중심의 속도, 질량 중심의 속도 뭐예요? 그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물체는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각각의 지점들은 이제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또 충격량은 있지만 운동량의 변화는 생겼지만 각 운동의 변화가 서로 다르게 생겨가지고 운동 자체는 서로 다른 운동을 한다. 병지 운동과 회전 운동 동시에 하기 때문에 나의 운동량이 더 크겠죠. 뭐 그런 상황. 네,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됐죠? 자, 한 선생님이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좀 애매한 질문을 하셨는데, 자, 레이저가 지나가고 그보다 작은 폭, 그 전체에서 아주 작은 굵기의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머리카락 속에 이렇게 촘촘하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냐는데 동그랗게 생긴다라고 설명을 했는지 살짝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놓여 있다면 위쪽하고 아래쪽에서 또 슬릿하고 똑같은 상태가 보이죠. 그럼 요 위에서 더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여기서 회절, 여기서 회절을 해서 무늬가 생기는 것 똑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 굵은 게 그렇다면 옆에서 삼면적으로 보면 굵은 그림자, 머리카락 그림자 생겨야 돼요. 그 안에 촘촘하게 등 간격으로 확대를 하면 등 간격으로 이런 무늬가 생긴다라는 거죠. 기존 무늬 간격은 람다의 D분의 L이라고 하는 그런 크기가 될 거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들어오더라도
뭐 샤프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굵기니까 직선으로 쭉 되어 있으니까 세로로 이렇게 촘촘하게 등 간격으로 무늬들이 이중 슬릿에 의한 무늬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실제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에다가 뿅 집어넣으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1.22라는 1이 아니라 1.22배라는 크기가 뭐 분해의 능을 이렇게 작용해서 원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하고 약간 다른 간격이 등장합니다. 그건 좀 다음에 하고요.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분해의 능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오니까. 하여튼 이렇게 두 구멍이 직선으로 그냥 딱 양 끝에만 있다 해서 해야지 한 바퀴 뺑 돌아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 뭐 그런 식으로 무늬가 생긴다. 그 정도. 근데 그림자 문제인데, 그림자는 이런 게 있어요. 태양이 있다면 지구로 빛이 원래는 방사선을 퍼져야 되는데 워낙 멀리서 오니까 지구에서 보기에는 평행광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광선에 대해서 그림 물체가 그림자를 만들려면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근데 방사선을 커지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스크린에 가까울 때는 작게, 멀리 가면은 큼직하게 나타나겠죠. 제가 다 그런 거였습니다. 평행광선이라면 스크린하고 물체하고 관계가 어떠냐 상관없이 물체의 크기는, 그 그림자, 이걸 가린 그 그림자는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양쪽에서 회절 간섭 무늬를 만드니까 이 그림자 안에 촘촘한 등 간격이 나타난다. 이게 회절 간섭이고, 그림자는 그냥 직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는 똑같은 크기입니다. 근데 빛이 방사선을 퍼지고 있을 때는 이 물체가 스크린에 가까우면 그냥 그 물체 그대로 크기가, 그 다음에 멀면은 방사선이 더 커진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것도 똑같아요. 스크린이라면 여기다 물체 놔두면 그냥 그 크기, 근데 이 위에다 스크린 놔두면 이렇게 커진 간격이 막히겠죠. 그래서 달라진다. 그 안에 다시 촘촘하게 나타나는 이중 슬릿의 무늬는 람다의 디브 L이라는 크기로 나타나겠죠. 자, 네,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고, 교류에 대해서는 뭐 본인 잘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그림자의 크기와 그림자 속에 나타나는 명암 이중 슬릿의 무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림자는 햇볕이 아예 차단이 되어서 생기는 그냥 그 물체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고, 그거는 입자에도 가능하니까 그거 하고, 그 안에 생기는 회절 간섭에서 생기는 명암은 파동 말고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의 대답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곽 선생이 질문하는 거 좀 논란이 되겠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기출문제입니다. 2014년 기출문제인데, 어떻게 되겠지? 뭐 2014년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된 정상파 모양이 선 두 개로 계속해서 비춘다. 그럼 그때 빛을 60분의 1로 비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주기를 T1, 여기 주기를 T2 합시다. 왜 주기를 T2예요? 여기는 정상파 문양을 나타내는데 각각 매질은 단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정상파의 진동수 혹은 주기, 단진동하는 그거의 진동수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그럼 이게 뭐가 고정된지 몰라도 적어도 이 자리 오면서 빛을 딱 비쳤을 때 요 두 점만 보여야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둘 할 때마다 빛을 탁탁탁탁 비춰주면 되니까 적어도 반주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되면 요런 모양 나오고, 혹은 반주기에다가 주기를 더한 만큼이 되면 되고, 혹은 반주기에다가 두 배의 주기가 더해져서 이게 돼야 된다. 그럼 이걸 연속적으로 표현을 하면 2분의 홀수 주기는 T2다. 이런 조건이 되네요. 그러면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빛을 비추는 걸 고정을 한다면
60분의 1초 간격이다. 그럼 이게 고정되어 있으면 T1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요 조건에 맞는 여기 60분의 1이니까 요 조건에 맞는 조건이면 T1은 2 곱하기 60분의 1 혹은 3분의 2 곱하기 60분의 1 혹은 5분의 2 곱하기 60분의 1 7분의 2 곱하기 60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거고 T1을 고정하고 T2를 만들었다 하면 T2는 뭐 방금 얘기한 대로 2분의 1 T1 2분의 3 T1 2분의 5 T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뭘 고정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세 영상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섬광장치에 집어넣어주면 얘들이 n개 그 다음에 각 속도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f는 2파이분의 오메가 1초에 요만큼 돈다는 거지. 그래서 nf 2파이분의 오메가의 n 이게 진동수죠. 그러면 주기 왼쪽에서 나타나는 빛을 비추는 여기 나타나는 빛을 비추는 그 간격이 오메가 n분의 2파이라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만큼의 시간 간격으로 빛이 팍팍팍팍 나올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n번, 한 번에 n번 그러면 회전한 바퀴수가 2파이분의 오메가 해에 두 개 곱하면 횟수죠. 그럼 주기가 이만큼 나타나죠. 그럼 그때 이 줄의 진동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 줄의 진동에 해당하는 T1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정제라라고 한다면 이 T2하고 T1이 같으면 다 되는 거고 아니면 두 번 빛을 비출 때 이게 한 번 이렇게 되고 두 번 띄워도 되는 거죠. 그래서 2T1, 3T1, 4T1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T1에 대해서 아, T1에 대해서 정지한 영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를 점점 높이다 보면 오메가를 쭉 높이다 보면 두 개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이제 이걸 빨리 오메가를 높이다 보면 빛을 비출 건데 비춰서 정지한 영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면 딱 만나지는 그 지점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T1을 구합니다. 진동하는 정상파의 T1. 그 다음에 이 길이를 통해서 람다를 구하죠. 1배 진동. 그럼 이 둘을 통하면은 T분의 람다 하면은 V의 전파 속도가 나타나죠. 누구의? 줄에. 그럼 또 이 전파 속도는 루트 람다분의 T 장력 나타나니까 장력이 얼마냐를까지 준다면 요거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요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섬광장치 이거는 어떤 주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애들의 시간을 측정하게 하는 고정되어 있다, 가만히 있는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면 이 어떠한 관계로 움직일 거냐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의 원리입니다. 정지한 영상을 사진을 연속적으로 쫙 비춰가지고 정지한 영상이 이렇게 됐지만 묶어서 동영상처럼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게 이 장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 자, 뭐 얼추 이 정도 수준이면 된 것 같고
2009년 MD 35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35번이 아마 두 개 격림해가지고 발사하는 것 같은데 찾아보자. 자, 기출문제나 어쨌든 제가 이제 수업 시작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빨피사이언스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제 검색을 들어가면 좀 나오죠. 공개되어 있는 건 이제 여기에 다 뜰 테고 기출문제로 묶어서 보면 방금 같은 경우가 강체니까 강체 기본 성질 그러면 2009년 30번 하면은 35번인가? 네, 35번 어디 갔어요? 위에서 네, 여섯 번째 문제 여기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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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셈의 마이너스 2는 뭐죠? 자, 여기에서 이런 문제입니다. 입사를 해서 반사를 하고 일단 골전한다. 골전을 밑으로 꺾으면 여기가 골전이 큰 거죠. 물에 해당하니까 공기, 물, 풍력이 느려진다. 라고 되고 전반사를 했어요. 전반사는 기본적으로 또 물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 공기가 골전이 더 크다가 되는데 1번하고 3번하고 비교인데 1번하고 3번하고 비교인데 여기서는 사인이 0하고 90도 사이에요. 0하고 90도 사이면 이 니은의 조건을 보면 N1분의 N3 어느 게 더 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입사각이 세타일 때 전반사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0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다라는 세타니까 대표적인 값이 0을 집어넣는 게 훨씬 낫겠죠. 경계의 경계인데 그래서 0을 집어넣어주면 수직을 들어니까 쭈쭈쭈쭈 들어서 그냥 관통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전반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큰 조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당했으니까 N1이 N3보다 크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DNS 적용해 보는데 N은 N3니까 N은 클 수밖에 없다. 받아줄 수 있다. 근데 N은 작은 값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세타는 마이너스에서 1의 범위에 해당하니까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타는 그냥 무조건 0보다 사인 세타는 1보다 작은 그냥 그런 조건이면 돼요. 그럼 이 조건이면 작으면 다 되느냐? 그걸 판단한 건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죠. 세타인 조건에서 뭡니까? 입사한 라인에 대해서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입사각, 잡다한 모든 반사에서 입사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서 전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타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것도 작은 영역, 즉 사인 세타보다 크고 사인 세타가 0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은 요 영역에서 전반사 하냐 해보니까 안 하더라는 거지. 오히려 사인 세타가 이거 클 때만 이게 전반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해서 뭐가 틀렸느냐? 이것만 보다 보니까 대소관계만 보다 보니까 틀려버리는 거고 이 조건요. 마이너스에서 1 범위에 있다. 그래서 그 n분의 n3가 이보다 작네 가능은 하네 라고 해버리면 세타를 반사각으로만 본 겁니다. 이렇게 전반사를 해주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까먹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래서 틀린 얘기입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쭉 해 들어갔고 그 다음이 KMH는
그래서 지금 무엇에 대한 답을 해달라는 거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몇 층이나? 층이 맞아? 아, 여기 올렸는데 안 떠서 내가 못 봤군요. 아, 여기 왜 안 떴을까? 이게 무슨 문제지? 주제별 16. 전자기에서 전자. 문제를 풀에서 자기자, 정전기, 자기자에서 문제 같은데? 음, 네, 맞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균질한 자기장 영역에 금속 고리가 있고요. 그 속에 균질한 자기장이 마이너스 방향에서 점점 일정한 변화로 시간당 자기장 변화가 일정하게 점점 감소하다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바뀌었어요. 이때 자기장 방향은 조기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처음엔 들어가다가 없어졌다가 나오다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초부터 2t까지 이 구간이죠. 흔적거리 유도되는 유도 기절력이 있는 거죠. 보세요. 유도 기절력은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면적이 일정하니까 얘들을 면적 일정하게 놓고 dt분의 db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방향성이니까 빼고 크기니까 ns dt분의 db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b가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 일정하니까 여기서 dt분의 db를 끄집어내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되다가 그 다음에 0으로 바뀌죠. 그래서 적당한 알파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마이너스 n s 알파라는 크기였다가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이 적당한 값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상황 되겠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V하고 똑같고요. 그럼 V가 구해지면 V에다가 R을 나눠주면 이게 유도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유도 전압이 일정하면 유도 기절이 일정하면 유도 전류도 일정하다 해서 요 세 개가 똑같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0과 2t 사이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고요. 언제까지? 4t0까지. 그 다음에 4t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유도 전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t일 때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게 플러스니까 들어가고 있다가 사라집니다. 들어가는 게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도록 하니까 우회전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려고 우회전하더라. 그럼 그때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니까 나오는 방향 플러스가 3t가 되면 플러스가 됐다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걸 또 반대로 만들려고 우회전. 그래서 t나 3t나 t나 3t나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즉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점점 없어지고 이건 나오는 방향이 점점 증가하고 들어가는 방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이 생기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방향 둘 다 들어가는 방향에서 이건 우회전 방향으로 생긴다 할 수 있고 5t일 때는 유도줄과 생기지 않는다. 그죠? 4t 이후는 유도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까지 지금 가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예, 문제를 놓쳤네요. 질문을 보니까 t일 때, 3t일 때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냐?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수직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 방향을. 그럼 이 자기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이 있다가 점점 사라진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이 있다가 점점 커진다. 들어가는 방향이 사라지는 거나 나오는 방향이 커지는 거나 둘 다 변화를 부정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들어가는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럼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려면 우회전, 그죠? 우회전. 되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나왔죠. S를 일정할 때 B를 변화시켜라. 구간마다 다른 거에서 옮겨가지고 기준이 나온 거 하면 삼각형 가지고 옮겨가면서 영역별로 다른 자기장을 만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그래프로 줘서 변화를 시킨다. 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흐름입니다. 됐죠? 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다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들어온 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4번을 가서 해봐야겠죠. 4번을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B로 들어가서 강남 게시판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다시 나왔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단진도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출에서 파동의 응용을 가서 줄튀기는 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 문제만 보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게 이렇게 똥 튕겼을 때 실에 생기는 이 파의 속도죠. 파의 전파 속도인데 전파 속도는 알아야 됩니다. 람다는 장력. 일단 람다 일정이니까 장력의 크기는 너무 문제가 바뀌어요. 그럼 이 장력의 크기는 실이 있으니까 장력의 크기는 끝에 있는 용철의 탄성력. 그럼 탄성력과 장력은 성격이 아주 유사한데 하나만 다르다 그렇죠? 줄은 항상 안쪽으로 당기기만 하는데 추는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합니다. 근데 실에다가 장력을 만들는 탄성력은 당기는 방향이 되죠. 당겨야지 팽팽해지는 실이 생기지. 용출이 밀어버리면 실이 탄성을 잃어버리죠. 장력을 잃어버리면 흐느적 해버립니다. 그래서 추가 기본적으로 늘어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 들어가면 그 위에는 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평행 지점이 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이 위에 올라와야 자연상태. 이 위에 올라야 되고 남은 전부 다 늘어나 있는 상태여야 되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줄이 전파 속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장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늘어난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추의 위치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늘어난 게 가장 많은 크기가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평행 지점으로부터 아래쪽 위쪽이니까 평행에 대해서 아래나 위라 하면 진폭이죠. 진폭 역시나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고 위로 왔을 때는 탄성의 크기가 점점 달라집니다. 추의 운동으로 보면 아래 위에 탄진도, 즉 평형 지점이 이동해서 단집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탄성력의 크기로 보면은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죠. 왜? 중력 때문에. 중력이 있으니까 어, 평형점이 이동하면서 탄성의 크기가 작은 것을 큰 데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하나의 평형점을 보면은 위아래로 단진동하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모양이 나오는 거지 탄성력이 아래 위로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운동한 모양만 그렇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지점입니다. 문제는 뭐 큰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어떤 A 값이 있습니다. 이걸 알파로 해요. 그럼 A 알파죠. 그 다음에
B 값이 있습니다. 역시나 알파벳 합니다. 그럼 B 알파죠? 그럼 이 두 개 빼면요. 이 두 개 빼는 거하고 같을까요? 아니죠. A 빼기 B 하고 A 알파 빼기 B 알파 뺀 걸 하면 A 마이너스 B의 알파벳. 이것도 역시나 알파벳입니다. 그러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돈으로 봐봐요. 10,000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1조를 가지고 있는 이건희하고 이 둘이 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건데 똑같이 은행에 넣어둬서 똑같이 2%의 은행 이자를 받는다 쳐요. 그러면은 매해 여러분들하고 이건희하고 이 자산의 규모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이겁니다. 그럼 뭐 2억을 집어넣었다 쳐봐요. 2억을 집어넣었을 때 2%에 대한 이자다라고 하면 2억과 2만원. 그럼 2%라고 하면은 2만원 하면 얼마야? 200원, 400원이죠? 금액은요, 400만원입니다. 두 개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의 차이가 생기니까 이 두 개 차이는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등장하죠. 도플러 할 때도 마찬가지고 F1을 알파벳, F2를 알파벳. 그럼 그 최종 결론은 서로 결론의 차이도 역시 알파벳. 뭐 도플러 할 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단진동 할 때도 나타나고 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13, 7번 링에다가 구슬을 옮기는 거 이런 거. 링에다가 구슬을 올려놓은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죠. 이 안쪽 반지름하고 바깥쪽 반지름하고 차이. 요 링이라고 칩시다. 이 L. L도 역시 팽창하니까 R1, 아니 R1이라고 하면 R1에서 R2 뺀 거는 팽창을 하면은 알파벳 R1 R2라고 R1 이라고 해야지 그냥 똑같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간격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알파벳이었으면 간격도 알파벳, 차이도 알파벳, 계속 알파벳입니다. 네, 잘못된 직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 중요한 질문들은 요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아직 뭐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인덱션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못했네요. 역시. 여튼 뭐 질문 들어온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매주 간단하게 답을 달고 몰아서 중요한 문제 같으면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웬만하면 중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했던 것도 또 들어오기도 해요. 여튼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 이게 이제 기억나면은 뭐라고 하겠지만 아직은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 저번에 한 게 있으면 그걸 좀 뒤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다른 환경에서도 진행을 했는데 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8회 머리 스타디 짜자잔 8회 머리 스타디 마칩니다. 이상입니다.